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체코 원전에 관련된 계약과 협상 내용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양보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코 정부가 이거를 만족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계약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계약 내용을 보면 체코의 원전을 짓는다는 거를 확실히 하려고 했으나 사실상의 수주를 했다고 발표하려고 했으나 체코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부인을 해버렸다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최종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냐면 기자회견 자리였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이 뭐 다 됐어? 체코 기자가 물어봤죠. 지금 지재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없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윤석열이 기자한테 답변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바로 체코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최종 개혁 전에는 불확실하다. 모두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조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이렇게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체코 대통령이 앞에서 바로 옆에 연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까버린 거죠. 실시간으로. 자, 페트르 파벨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체코도 소련 시절, 그러니까 냉전 체제 시절에 소련의 위성 국가 중 하나였어요. 동유럽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1993년에 분리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체코는 사실 동유럽 국가들의 고질적인 병인 이게 약간 부정부패, 비리, 요런 것들이 좀 심각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였고요. 이 파벨 대통령 직전의 대통령들은 친러이거나 또는 친중이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가 이 파벨 대통령은 나토의 군사위원장 출신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커요. 얼마 전에 18일 날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 전쟁을 종식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찬성을 한 국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체코가 들어가요. 이건 무슨 얘기다? 이 파벨 대통령은 친유럽연합의 전형적인 대표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파벨 대통령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친미 국가라는 거, 친미 쪽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코에서 왜 왔지 이러겠네.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덜 받아낸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 공사가 발주가 됐었을 때 견적을 쭉 냈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20조 원 정도 입찰을 붙었단 말이에요. 24조 원인데 요즘 이제 환율이 좀 까져갖고 얘네들 20조로 줄이고 있는데 달러로 하면 24조 원이에요. 근데 원래 이거 공사 원가를 우리하고 경쟁했던 중국이 얼마를 써냈냐면 38조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려 거의 한 40% 가까이 덤핑을 쳐가지고 24조로 후려준 거야, 그 가격을. 문제는 이렇게 후려주는 가격대면 가능하겠지. 수출 구명하고 너 갖고 하면 가능하겠지 했는데 체코가 추가로 플러스 옵션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옵션을 붙였죠.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지재권을 인정하고 기자재를 자기 걸 쓰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합의를 봐주기로 하고 구두 합의를 돼 있지만 중요한 건 설비를 20% 이상을 말하자면 웨스팅하우스 설비로 한다는 협약 이외에 나머지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건 다 웨스팅하우스 걸 쓰는데 문제는 로열티로 얼마를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로열티 금액을 줄여달라고 지금 한수원이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때보다 더 줄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랍에미리트 때는 바라카 원전. 바라카 원전 때는 우리가 이제 수장 금액의 11%를 웨스팅하우스에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빚내서 줬어요. 우리 돈으로.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몇 퍼센트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체코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놓고 그 얘기했어요. 웨스팅하우스하고 니들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유리할 거야 라고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체코 측에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 웨스팅하우스 니들 원만하게 빨리 합의 봐.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사 과정에서 체코 기업 60%를 무조건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된 거 아니다. 뭐 체코 기업이 그 정도 역량이 되면 뭐 60% 할 수 있지만 그건 앞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코 측에서는 일단 국민 여론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60%라는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국민들한테 공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체코 여론은 야 60%가 안 채워졌는데 왜 한국한테 주는 거야? 심지어 그 한국의 영부인이 이런 사기꾼인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전략 전술이 체코 입장에서는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3월에 합상 그러니까 총선이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내년 3월입니다. 아직 몇 개월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8월에 저쪽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죠. 크죠. 체코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얘네들을 불러다가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이 물난리에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쟤들이랑 만찬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비치면 완전히 개망하는 거고 우리가 완전히 윤석열을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다 받아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체코에다가 60%를 줘야 되는 거야. 공사비에. 24조 원에 60%가 체코 사람들한테 낙수 효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돼요. 왜? 체코에 원전 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업이라든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한테 내줄 수 있는 거 인건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 무슨 뭐 용역을 설계를 맡기거나 못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대기업 사람들을 들고 와갖고 체코한테 다른 사업으로 해갖고라도 그만큼을 맞춰줄 테니까 니네들도 양보를 좀 해라. 니네한테 무슨 땅 파는 거, 흙 따지는 거 인건비 시키는 걸 뭐 다른 게 할 게 없잖아. 다른 걸로 그만큼 맞춰줄게. 좀 해줘라고 하는데도 안 돼. 무조건 그건 그거고 무조건 체코 이번에 원전에서 60%는 우리한테 떼줘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24조 원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60% 체코 떼주고 20% 웨스팅하우스 떼주면 24조 원에 얼마가 남냐면 6조 6천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거기에서 지재권비를 또 떼주고 나면 이게 뭐 남는 장사냐는 거지. 그러니까 24조는 다 우리 수출금융으로 나가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은 이걸 최대 업적으로 막 꽝꽝꽝꽝 때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 보면은 1%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대통령까지 움직이고 온 나라가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엄청난 수주를 한 것처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보니까 영국의 힌클리 원전 1, 2호 짓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있는데 거기도 두 개 원전 비용이 77조 원이 돼가지고 지금 위기래요. 그리고 세계 최대 원전 기업이던 프랑스의 아레바도 핀란드 3호기 공사 이게 수차례 지연되면서 파산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24조로 다 하는데 그거를 또 60%를 체코에 준다? 이거는 지금 우리 왜 어쩌라는 거야 이거. 올리브 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발사믹 식초 이런 거 팔면서 무슨 얘기했었어요. 유럽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해가지고 유럽의 공장들이 공장을 못 돌린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체코라고 다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체코라는 나라가 인구가 109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안에 있는 나라들은 우수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쪽으로 이렇게 쫙 빠져나간 상황이고 그 동유럽 국가들 특히
조금 낙후된 경제력이 결코 세지 않은 나라들에 남아있는 인력들은 소위 말해서 고급 인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공사는 만일에 하게 된다 그래도 그냥 피 빨리고 날아가는 공사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왜 한미동맹이 이게 해결을 안 해주느냐. 미국 대통령 바이든하고 친한 게 뭔 소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사정이 더 복잡해요. 왜냐면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이긴 하는데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51%가 캐나다, 51%는 캐나다의 사모펀드, 49%는 캐나다의 우라늄 사업을 하는 이 광산 업체가 이 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카나다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이 기업을 사들이자. 그냥 웨스팅하우스를 돈 주고 사버리자. 지대권 문제 터지고 이러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가격을 10배쯤 쳐주지 않는 이상 얘를 그치.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49%를 갖고 있는 우라늄 강산 같은 얘네들은 뻔히 웨스팅하우스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웨스팅하우스 지재권에 걸려있는 우리나라 같은 봉들은 진해 우라늄 광산에서 나온 것들을 무한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팔라고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팔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그걸 무슨 산대?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우 이러다가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위한 전국민 금모으기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타진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안 된다.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야. 미국 입장, 야, 그거 프랑스 기업이야. 카나다 기업이야. 우리나라에 지분 없어.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러고 아무런 외교적 도움을 안 주는 겁니다, 애들은. 아니, 그리고 그 국가가 기업한테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나? 사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우리나라야, 딴 나라에서 유성한테, 야, 삼성 쪽 어떻게 해? 하면 하고 하겠지만, 딴 나라에서 그게 안 통한다니까. 결국 그래서 이번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자 이슈가 오로지 원전 관련된 수주 이거에 관련된 확답이었는데 MOU만 겁나게 맺고 되지도 않을 뭐 도와준다고 하는 168개 뭐 어쩌고 연결고리를 했다고 하는데 개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재벌 회장들도 갔는데 뭐 체코랑 해먹을 장사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체코는 아니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인력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은 저렴한 인력으로 거기 내서 제조를 해서 유럽으로 팔 수 있어. 그럼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체코는 인구 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번 수제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이제는 이 올 하반기 뗄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여기다 쉽게 돈 갖다 던지면요 우크라이나나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지네들이 뺏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윤석열이 가장 안타깝고 화나는 이유는 뭐냐? 갔으니까 만찬도 좀 해주고 롱롱타임 어고도 부를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공식적인 만찬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뭘 아무것도 못 받은 거야. 심지어 재벌 총수들이라도 삥을 뜯어갖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지들 바쁘다고 뿔뿔이 피해 다녀가지고 아무런 술자리를 못 만들고 온 것 같아. 여기 대통령 사진 보면은 사실 만찬 사진이라고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3장 있어요. 딱 요거 3장 있어요. 요거 하나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사진 찍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온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퉁입니다. 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고, 좋아하는, 만취할 수 있는 근데 만찬 또 아예 없었다는 거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어디 영상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못 찾아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이 또 무슨, 이게 뭐 축사 같은 거 하잖아요.
저 대통령, 체코 대통령이 하는데, 저 둘이는 뭐 밑에 보고 있고 또 그러더라고. 아휴, 좀. 아무튼 어찌 됐거나 아무것도 거둔 성과 없이 이 마음고생만 뒤지게 하고 아마 내가 보기엔 건희도 쇼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품 거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품 거리를 갔으면 어떻게 빠빠라치게 찍어 왔을 건데 그게 없는 거 보면 명품 거리도 아마 비 맞아서 안 열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총수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동아일보입니다. 9월 13일 기사고요. 용산과 총수들의 원팀, 진짜 팀 맞나? 요 기사인데, 대한상의가 8월에 1차 참가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았대요. 그래가지고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가야 되는 SK 최태원 회장 말고는 나머지 총수들은 처음에는 참가를 주저했대. 왜? LG나 삼성은 체코에 공장도 없고 판매 지점만 두고 있고,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공장은 있지만 지금 체코 그 시기에 정회장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오라고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참여가 저조하니까 대한상의가 모집 기간을 또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기업들이 결국 3주 전까지 삼성은 가는지 현대차는 가는지 치열한 눈치 싸움을 야, 이거 나는 고발해야 된다고 봐. 이거 대통령실 고발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일정이 있다고 거기에서 일정을 보고 있다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끌려와가지고 뭘 했는지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봐봐. 아무런 기록이 안 나온다는 한 거죠. 재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용산에서 일정이 무리가 안 가는 상황에서 가급적 4대 그룹 총수는 참석해달라고 메시지가 왔다. 이건 협박이지, 협박. 아니, 술 먹으러 가는데 왜 굳이 끌고 가가지고 카드 계산 시키려고. 에이. 또 토하게 그거 만들려고. 몰라요? 조폭들 하는 짓거리 옆에 쫙 늘어서가지고 이거잖아요. 어디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일정은 아주 개망한 거고요.